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표 후보자 연설에 나선 박용진의 연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격하게 흥분하는 박용진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러한 자들을 다 보듬어 안고 가려면 정말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머리수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이 박용진의 발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지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셀프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오히려 당원들이 자신의 출마를 원했고 여의도 정치권만 반대했다면서 당의 승리를 생각해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반대한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또 다른 남 탓이자 동문서답 적반하장이다. 남 탓하는 정치, 당의 공적 이익에 앞서 개인의 이해를 관철하는 사당화 태도는 민주당의 노선이 아니다. 자신의 패배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탓하고 언론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 남 탓 노선이 아니라 혁신 노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 당사의 사당화 노선이 아니라 선당 후사, 그러한 노선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원도 바꾸자고 한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정지는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와 싸운 우리 당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조항이다. 누구 한 명 살리자고 국민의힘보다 못한 당원을 만들겠다면 선당후사는커녕 말 그대로 나만 살고 당을 죽이는 자생당사 사당원 노선이 아니겠느냐. 하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당원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격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박용진의 워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원을 바꾸자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독자 국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재명 의원이 주도한 것처럼 말하고 당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지자들이 몰상식한 것처럼 떠들어댄 박용진의 연설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만 하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당원이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잘못된 건 고쳐야죠. 지금 윤석열 검찰이 눈이 뻘개져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의원을 기소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검찰과 결을 같이 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진, 오늘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허구한 날 이재명 탓만 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안 되는 겁니다. 한편 박용진의 연설을 듣고 난 이후 이재명 후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유능하고 강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는 이재명뿐이라면서 저 이재명에게는 당원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어낼 그런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위기다. 정부 여당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위기 원인을 더 악화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 이 삼무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상대의 실패만을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는 하지 않고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례미전을 제시하는 민주당,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미래사회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겠다.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겠다.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당으로 혁신하겠다라고 재차 역설을 했고, 아울러서 자신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공천학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분열의 시대를 끝내겠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이재명이 통합의 정치 해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가 없지요.
이재명만이 작금의 위기에서 민주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이재명의 능력은 검증이 됐습니다. 사람 잡는 일만 하던 윤석열을 뽑아준 그 2번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년 후에 손가락 자를 사람이 안철수를 비롯해서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자기 잘못 인정 못하고 여전히 인사참사를 이어가고 있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사참사입니다. 자기 친구, 지인, 측근들 할 것 없이 주요 요직에 다 앉혀놓고 검사 출신들 역시도 주요 요직에 다 앉혀서 사실상 검찰 공화국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경찰국 설치를 통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전부 다 사업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사법부까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법관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판사 사찰을 비롯해서 판사들을 길들이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징계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판사들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이었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에는 한동훈을 이용한 인사검증단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채택을 했는데 그 대법관 후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과 인연이 아주 깊은 그런 자로 알려졌습니다. 해서 윤석열 정부 제1호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오석준은 서울대 윤석열 후배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과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훈의 인사검증단을 거쳐서 김명수로부터 제청을 받은 오석준의 과거 판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런 판결들을 냈습니다.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적법했다. 그러나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판결을 했던 인물입니다. 판결만 봐도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윤석열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향후 어떠한 판결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라도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뻔한 일이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이 임명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